너도 진짜 소셜벤처 창업에 필요한 핵심을 공부해. 야, 너도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소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소셜벤처는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하지만 재무적인 부분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고민이 계속됩니다. 자, 우리가 소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죠. 그래서 소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 가치 제한, 소셜 밸류 프로포지션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걸로 인한 사회적 성과, 임팩트를 또 이제 같이 고려해서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소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소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어떻게 또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실행을 할 거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소셜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셜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리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영리기업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목적이라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는 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익을 극대화해서 생존하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일자리도 계속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주주에게 배당도 해주고, 정부에 세금도 내고, 직원들한테 월급도 주고, 그러면서 계속 고잉 컨선으로 살아남는 것이 바로 기업의 목표가 되는 거겠죠. 자, 이 영리 기업이 갖고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 제품일 수도 있고요, 서비스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또 핵심 역량이 되게 필요하겠죠. 자, 이런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기술적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활용하는 그런 능력들이 결국 이제 회사의 핵심 역량이 될 거고요. 그런 핵심 역량이 높은 기업들은 살아남겠죠. 성공하겠죠. 그것이 영리 기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 임팩트를 극대화하는 거다.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얼만큼 해결이 될 거냐, 얼만큼 크게 해결이 될 거냐, 얼만큼의 임팩트가 창출이 될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솔루션인데요. 제품의 형태일 수도 있고 서비스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회혁신 솔루션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솔루션이 될 거고, 그 솔루션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비즈니스가 잘 결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제약 조건은 이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익을 막 맥시마이즈 하려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막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익을 무조건 많이 내는 건 아닌데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와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사회적 기업을 했을 때도, 영리기업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비즈니스를 할 때는 아무래도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비용이 크니까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2년, 3년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데요. 영리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익을 꾸준하게 내줘야 생존이 되는 거죠. 이익을 못 낼 것 같으면 사회적 기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사회적 가치에 집중해서 NGO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부에서 또는 뭐 다른 재단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그거 계속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NGO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굳이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 했으면은 비즈니스 갖고 해결하겠다고 했으니까 비즈니스의 로직을 따라야죠. 그거는 적어도 손실을 계속 봐서는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립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거는 사회적 기업이 대부분 굉장히 큰 어떤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는 마케팅이라든가 R&D와 관련돼서 그런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기술 자원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원이 부족할 때는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 거죠. 파트너를 잘 찾아가지고 그들과 잘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네트워킹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미션에 공감하는 파트너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협력을 잘 할 수가 있고요. 자원을 조달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같이 사회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자,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어떤 모티베이션보다는 사회적 모티베이션, 소셜한 미션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발달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우리가 같이 시각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했을 때 거기에 관심 있는 개인이라든가 기관들이 협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것이 또 사회적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강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좋은 사회적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동기가 좋아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여기서 단순히 어떤 고객의 니즈가 아니라요. 고객의 고통들, 사람들의 고통들, 사회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 공감한 것에 대해서 공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임팩트를 만들어야겠다. 사회 혁신을 추구해야겠다. 이런 기업들이 좋은 사회적 기업인 건 맞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무적인 타당성, financial feasibility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고요. 세 번째가 확장 가능성, scalability.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무적 타당성이라고 한다면은 제일 쉬운 건데요. 여러분들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내잖아요. 가격을 지불하죠. 프라이스를 지불하죠. 그 프라이스를 지불했을 때 내가 어떤 밸류를 얻는 거잖아요. 거기서 밸류 프로포지션 얘기한 것처럼 그 기업이 나한테 제공하는 밸류를 얻기 위해서 내가 프라이스를 제공하는데요. 밸류랑 프라이스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커야 돼요? 고객 입장에 당연히 밸류가 프라이스보다 커야지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밸류가 프라이스보다 큰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데 여기에 경쟁이 붙으면은 내가 비록 프라이스보다 높은 밸류 제공하지만 만약 나의 경쟁자가 같은 프라이스에 더 큰 밸류 제공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 경쟁자 걸 사겠죠. 내 거 안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내 경쟁자들보다 더 큰 밸류를 제공해야 된다. 같은 프라이스에.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피저블한 거죠.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 타당성의 첫 번째 요소는 내가 제공하는 밸류가 고객이 제공하는 밸류가 고객이 나한테 지불하는 프라이스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경쟁자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고객한테 돈을 받은 게 프라이스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코스트잖아요. 어느 게 더 커야 될까요? 제품 한 단위당 내가 받는 프라이스가 내가 지불하는 코스트보다 커야지 이익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계속 지속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받는 프라이스보다 코스트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손실이 계속 잡히잖아요. 팔수록 손실이 쌓이겠죠. 어떻게 되죠? 결국은 도산하겠죠. 지속 가능하지 않아지는 거죠. 따라서 좋은 사회적 기업인가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은 재무적인 타당성이라는 거죠. 밸류가 프라이스보다 커야 되고요. 고객이 지불하는 프라이스보다 우리가 지불하는 코스트가 낮아야 된다. V가 P보다 커야 되고 P가 C보다 커야 된다. 이 관계가 무조건 성립이 돼야 가장 기본을 하는 거죠, 일단은.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지속 가능성입니다. 서스테너빌리티인데요. 우리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되려면은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진입 장벽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좋은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막 R&D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카피해가지고 반값에 내놨어요. 경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업이 지속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죠. 결국 경쟁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입장벽을 만들어낼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진입장벽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특허를 낸다든가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뭔가 좀 막는다든가 또는 소비자와 관계, 빨리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소비자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우리한테 뭔가 좀 충성스러운 고객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고객 자산을 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경쟁에서 우리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인 거죠.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진입장벽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 또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네트워킹, 어떤 파트너십.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트리플래닛 같은 회사가 게임에서 나무 심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많은 파트너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 유엔이랑도 같이 협력하고 토요타랑 뭐 ING 뭐 한화그룹이랑 같이 협력하고 뭐 서울시청이랑 같이 협력하고 뭐 그러고 있으면은 이미 많이 알려졌거든요. 우리 걸 카피하면은 카피한 회사가 욕을 먹죠. 그것도 하나의
어떤 진입장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협력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아이디어를 오히려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일 때는 어떤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도 있는데요.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우리 탐스 슈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공짜로 계속 좋은 신발을 보내다 보니까 현지의 신발 가게들이 다 망하더라. 현지의 신발 공장이 다 망하더라.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져 버리는 거죠. 이제 뭐 욕을 무지하게 먹는 거죠. 탐스 슈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막 비판했어요. 너희가 공짜로 자꾸 이렇게 제품을 제공을 하니까 생태계가 무너져 버리지 않냐. 너희 정말 무책임한 거 아니냐.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와 너희 제품을 산 그 고객들은 이 나라 사람들을 망치고 있는 거다라고 비판을 받았을 때 그 CEO가 인정했습니다. 그거를. 당신들 말이 맞다.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다. 우리가 바꾸겠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계속 신발을 팔았어요. 비싸게. 미국에서 팔았는데 거기서 이익이 난 걸 가지고 자기네 신발을 공짜로 보내는 대신에 현지의 그런 생산 공장들과 협력을 했습니다. 그 현지의 생산 공장들한테 기술을 이제 이전을 해주고 거기서 생산을 하면서 거기서 물건을 만드니까 거기 현지의 생산 공장들이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더 좋은 제품을 현지에 있는 고객들한테 더 싸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 우리들이 해결하고 싶었던 사회적 문제가 해결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소셜 어떤 서스테너빌리티가 되는 거죠. 지속 가능성이 되는 거고요. 또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도 있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막 문제를 해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공해가 막 생기더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이런 지속 가능성,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이 확장 가능성입니다. 시장을 얼마만큼 확대할 수 있을까? 어떤 관련된 사업에 어떻게 진출해가지고 문제를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지역이라든가 국가로 진출할 수는 없을까? 우리 아까 지난번에 노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현미경에 달아서 현미경과 결합을 해서 어떤 피를 바로바로 검진을 해가지고 말라리아 확진 판정을 2분 만에 90%의 정확도로 하는 좋은 기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확장 가능한가? 대답은 그렇다였죠. 마찬가지로 혈액을 기반으로 뭔가 진단을 해야 되는 말라리아 외에도 뭐 HIV라든가 뭐 에이즈라든가 아니면은 뭐 결핵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니까 다른 영역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구나. 자, 탐스 슈즈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솔루션 찾아낸 거죠. 아, 우리가 좋은 신발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익 마케팅을 해가지고 좀 비싸게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제품 그냥 공짜 나눠줬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이익을 내서 현지의 공장들을 도와주고 현지 생산해야겠구나. 좋은 솔루션이잖아요. 이 자체가. 좋은 솔루션이니까 이 솔루션을 이 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좀 확장을 해야겠다. 멕시코에서도 하고 인도에서도 하고 뭐 캄보디아에서도 하고 뭐 탄자니아에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얼마큼 문제 해결에 스케일러빌리티가 있느냐, 확장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동기도 좋아야 되지만 좋은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재무적 타당성, 지속 가능성, 확장 가능성 이 요소들도 굉장히 잘 갖춰야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녹여내는 것이 바로 소셜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소셜 비즈니스 플랜을 제가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죠. 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보려고 그러면은 일단 좀 부담이 될 테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각각의 그 꼭지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셜 비즈니스 플랜에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파트는 비즈니스 오버뷰, 비즈니스 개요입니다. 이 비즈니스 개요에는 우리의 회사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요. 회사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회사가 어떤 이제 회사인지 그리고 왜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의 뭐 팀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비즈니스 개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가장 가운데 있었던 가치 제안.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지향하는 가치라든가 우리가 만들어 다니고 싶은 임팩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개요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이거는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사회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은 또 비전, 우리 회사의 미션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회사가 되고 싶은가? 우리는 또 어떤 일을 수행하는 회사인가?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개요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오버뷰, 비즈니스 개요고요. 자, 두 번째 파트는 시장 기회, 마켓 어퍼튜니티입니다. 마켓 어퍼튜니티는 항상 문제의 파악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문제를 파악할 때 누구의 문제에 신경을 쓸까요? 고객의 문제죠. 고객의 unmet needs, 고객의 미충족된 니즈를 시작으로 해서 그 문제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우리 소셜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누구의 문제인가? 사회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수혜자들의 고통들,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고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대증적인 거, 가장 우리가 어떤 빙산이 있다고 했을 때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 위로 드러난 빙산의 그 부분은 굉장히 작은 거고요. 사실 그 밑에 굉장히 큰 빙산이 숨어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는 이 밑에 굉장히 구조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그 문제는 왜 또 생겼는가? 그건 왜 또 그런가? 왜 또 그런가? 계속 왜라고 물어보다 보면은 우리가 루트 코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어떤 근본적인 원인, 이런 눈에 보이는 문제, 가시적인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문제 파악이고요.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구조를 다 어떤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우리가 정의를 하겠죠.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어느 문제에 포커스를 가질 것인지. 우리가 아까 노을 얘기를 했을 때 이 문제는 말라리아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는다. 근데 많이 죽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보건의 문제도 있고 교육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나는 진단이라는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진단이라는 문제가 사람이 직접 하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도도 떨어진다. 이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야 될 테니까 이 문제를 내가 좀 파고 들어가겠다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문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자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경쟁자 분석이라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쟁자들은 사실은 우리의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협력자, 잠재적인 파트너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경쟁자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정부나 NGO나 다른 사회적 기업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들의 강점은 무엇인가? 또 그들의 어떤 약점이라든가 한계는 무엇인가? 그 와중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바로 시장 기회를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솔루션이 되겠죠. 해결책. 우리의 솔루션은 무엇인가? 소셜 비즈니스 플랜이니까요. 당연히 우리의 해결책은 제품이라든가 서비스가 이제 주가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제품에 대해서 뭔가 좀 설명을 해야겠죠. 디스크립션을 설명을 해주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앱을 만들었다. 앱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앱을 만들 거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스필이라는 어떤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온라인상에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 작동 모델을 설명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게 막 힘들다. 우울증에 지금 걸렸다. 왜 그러냐면은 뭐 시험도 망치고 엄마도 보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나 결별 선언을 했다. 나도 되게 힘들다. 그렇다면은 당신은 구글을 해가지고 스필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온다. 웹사이트 들어오면은 거기서 회원가입을 한다. 이러이러한 정보를 적는다. 그때 카드 번호는 물어보지 않는다. 그렇죠? 카드 번호 물어보면 나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화나가지고. 그러니까 카드 번호는 물어보지 않고 일본 기본적인 정보를 주면은 거기서 가입을 시켜준다. 자, 가입이 되면은 이제 가입이 된 상태에서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은 나의 어떤 독방이 하나 만들어진다. 남들이 보지 못한 독방이 만들어지고 거기다 내가 포스팅을 할 수가 있다. 포스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또 고칠 수가 있고. 자, 일단 포스팅을 하면은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회사에 연결이 돼가지고 회사의 시스템에서 3명의 자원봉사자를 연결을 해준다. 그 자원봉사자들은 이 시스템에 연결이 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어떤 댓글을 달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자원봉사자들의 대부분은 착한 사람들이겠지만 막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야, 나가 죽어 막 너 그런 얘기 할 거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어떤 잘못된 얘기를 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걸러낼 거냐?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나쁜 말을 하지 않을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낼 거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교육을 할 거냐 그런 것들도 다 어떤 모델 안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런 댓글들에 퀄리티 컨트롤을 할 거냐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워킹 모델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 사람들이 글을 올렸다.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 포스팅한 사람한테 통지가 가 될 거잖아요. 핸드폰 보니까 그 앱에 뭐 이제 표시가 뜨는 거죠. 아, 당신한테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대답을 보고서는 내가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그거 보고서 뭐 좋아요도 누를 수 있고요. 아니면 거기다 또 내가 댓글을 달면서 또 좀 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된 다음에 그게 다 되고 나면은 내가 만족이 되면은 그걸 뭐 지울 수도 있어야 될 거고 아니면 그냥 놔둘 수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또 이제 자원봉사자한테 제공을 할 수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체계가 잡혀가지고 아 이런 내가 소비자가 들어왔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경험을 갖게 되겠구나 이런 효과를 얻게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워킹 모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프로토타입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특장점인데요. 왜 이것이 훌륭한 아이디어인가? 어떤 강점이 있는 거죠? 이건 또 차별화 포인트이기도 해요. 시장에 또 다른 비슷한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거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특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어떤 경쟁력 또는 진입장벽인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진입장벽을 만들 거냐? 우리 해결책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 다음날 중국에서 똑같은 걸 카피해가지고 반값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팀이 굉장히 뭐 훌륭하다든가 아니면 고객 자산, 또 네트워킹 뭐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이 솔루션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해결책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 시장 분석입니다. 자, 우리가 해결책까지 나왔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타겟 커스터머를 찾아야 될 상황인데요. 그럼 소비자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 소비자 분석을 그래서 아까 스필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가 모든 그런 우울증 있는 사람을 타겟을 할 거냐? 아니다. 우리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런 저학년들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뭔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런 앱을 만들겠다. 또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관이라든가 또는 소방관, 불 때문에 많이 트라우마가 있는 소방관들 또는 뭐 아프간의 파병 같은 군인들 그런 특정한 소비자를 우리가 타겟을 해가지고 그 소비자의 어떤 특성들, 그 소비자를 원하는 니즈들, 원츠들, 선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겠죠. 그게 소비자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시장 사이즈를 봐야겠죠. 시장이 얼마큼 큰가, 또 이것이 얼마큼 성장할 것인가. 1차 시장, 프라이머리 마켓이죠. 그다음 2차, 세컨더리 마켓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개도국에서 어떤 불을 제공하는 램프를 이제 판다고 했을 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탐스 슈즈에서 했던 것처럼 바이오한 개도를 하면 바이오한 샌드온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이런 램프를 미국의 그런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캠핑족들한테 팔면서 조금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거를 현지에 있는 공장들을 통해 가지고 현지인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모델은 어떨까? 그 프라이머리 마켓이 어디고 세컨더리 마켓이 어떻고 각 마켓마다 우리의 접근 전략은 어떻게 달라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환경 분석입니다. SWOT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죠. Strength와 Weakness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pportunity라는 건 기회죠. 이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 어떤 뭐 인구 구조가 변화한다든가, 뭐 그런 기술이 변화한다든가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기회들이 창출되니까 그 기회를 파악을 해보는 거고요. Threat라는 거는 그래서 뭐 경쟁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뭐 중국에서 반값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threat들을 어떻게 이제 판별을 하고 그거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지, 뭐 법적으로 어떤 규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뭐 우버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바로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threat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강점,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들을 잘 분석을 해보는 것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단기 전략, 단기에 뭘 할 거냐,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뭘 할 거냐, 그런 액션 플랜을 좀 짜봐야 되는 거죠. 그 단기에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마켓을 내나가서 중장기에는 다른 영역으로 진출한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노을처럼 이런 말라리아 진단 마켓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다른 나라도 확장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말라리아 말고도 결핵이라든가 에이즈 시장도 우리가 진출하겠다. 그런 것들이 중장기 실행 전략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상 재무제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상 재무제표라는 거는 3년치의 프로포마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첫 해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가격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판매를 할 테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원가가 이 정도 되니까 거기서 어떤 매출 총이익이 나올 거고요.
거기서 이제 판매 관리비를 빼야겠죠. 판매 관리비라는 거는 그래서 뭐 우리 직원들의 스태프들의 월급이라든가 뭐 수도값, 전기값, 임대료 뭐 그런 것도 내야 될 거고요. 뭐 차량 유지비도 내야 될 거고요. 그런 다양한 비용들, 또 마케팅 비용, R&D 비용 그런 거 다 빼야겠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 영업이익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영업이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예상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영업이익을 1년치, 2년치, 3년치, 4년치, 5년치를 한번 쭉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언제부터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이익을 늘릴 수가 있는가? 만약에 그게 충분하지 않는다면 어느 마켓으로 또 추가로 진출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재무제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시장 분석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하는 것이 바로 결론인데요. 이 결론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요소가 있었잖아요.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로서 가져야 될 세 가지 특성, 재무적 타당성, 파이낸셜 피저빌리티. 자, V가, 밸류가 프라이스보다 높아야 된다. 그리고 프라이스는 우리가 지불하는 코스트보다 높아야 된다. 이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가? 단기적으로 만약 성립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고쳐서 성립하게 만들 것인가? 우리 경쟁 업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 경쟁 업체가 우리보다 더 큰 밸류를 같은 프라이스에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봐야겠죠. 그것이 바로 재무 타당성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의 이야기였죠.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갑자기 누가 카피해가지고 똑같은 거 반값에 내놓으면 어떡할 거냐? 진입장벽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사회적인 부분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어떤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누군가를 되게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는가? 또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우리가 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부분은 또 있지 아니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줄이거나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지속 가능성의 이야기들일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장 가능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다른 영역에 또는 다른 지역에서 확장이 가능한가? 확장을 하려면은 타이밍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고 또 어떤 점을 또 고려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확장 가능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쭉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 좀 더 보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좀 보이겠죠. 그러면서 계속 그 비즈니스 플랜을 업데이트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번 짜올 수가 있겠죠. 돈이 이제 현금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 1년도, 2년도, 3년도에. 그런데 지금 그 현금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조달할 것인가? 뭐 상금을 받은 것도 있고 자본금도 있고 그렇겠지만 모자라면은 자금을 외부에서 받아야 할 텐데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임팩트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금 받을 수도 있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비즈니스 플랜을 가지고 은행 관계자를 만났을 때 내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것인가? 투자자를 만났을 때 얼마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거며 어떤 조건으로 이 사람들한테 지분 참여를 권고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 결론 부분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비즈니스 플랜에 담아낸다면 이것이 상당히 유용한 소셜 비즈니스 플랜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소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 소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 것이냐. 그 소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 때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 재무적인 타당성,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확장 가능성,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또 녹여낼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소셜 비즈니스 플랜이 생겼다고 하면은 이제는 실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이런 실행 전략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생산에 관련된 전략들, 또 R&D, 이노베이션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전략 필요하겠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자원 배분, 경쟁, 전략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비자의 니즈를 중심으로 우리가 전략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케팅 측면에서는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만들 것인지, 그런 마일스톤들이 필요하겠죠. 중간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체크할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4P 얘기를 했는데요.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이것은 포지셔닝을 위해서, 결국 차별화를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케팅 어떤 수단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4P에서 더 넘어서 7P로 이제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7P라는 것은 People, Planet, Partnership까지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차별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소셜 벤처를 하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예를 들어서 뭐 월드비전이라든가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가 그런 굉장히 유명한 기구들과 같이 협력을 한다든가,
또는 뭐 유엔이랑 같이 협력을 한다든가 월드뱅크랑 같이 협력을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차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는 예를 들어서 뭐 SK다, 뭐 LG다 그런 기업들이랑 같이 협력을 한다 그러면은 현대차다 협력한다 그러면은 또 거기서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파트너를 누구랑 할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차별할 거냐 또 그 사람, 피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차별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7P를 가지고 차별화를 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좋은 실행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시간에 다 다루긴 좀 어렵고요. 여러분들 경영학과에 가시면은 뭐 마케팅 전략, 무슨 재무 전략, 이제 뭐 생산 전략 그런 것들 수업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첫 번째 소셜 비즈니스 모델. 일반 비즈니스 모델과는 다르다. 어떤 점에서 사회적 가치 제한, 소셜 밸류 프로포지션, 그 다음에 사회적 성과, 임팩트라는 측면에서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 비즈니스 모델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셜 비즈니스 모델 기반으로 소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재무적인 타당성,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확장 가능성 같이 고려해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전략을 세워야겠다. 이것들을 잘 고려한다면 우리가 좋은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 소셜 비즈니스 모델은 일반 비즈니스 모델과는 다르다. 소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소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재무적인 타당성, 지속 가능성, 확장 가능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고려한다면 우리가 좋은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를 만들 수가 있겠죠?